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제는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차분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네, 계시죠? 알고 지금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평가 이익을 유배당 계약자의 몫의 부채로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줄 빚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인가, 즉 IFRS 17 일탈액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가 이제 그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15.4%를 소유하게 돼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의적 영향력을 그래서 갖게 돼 실질적 소유주 유의적 영향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분법 적용을 회피해서 계약자 이익 배분을 축소한다는 지적. 이 두 가지의 논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관련해서 마침 어제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국제 기준인 IFRS 17 기준에 맞게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의 회계 논란의 뿌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삼성생명이 130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팔아서 만든 고객의 보험료 약간 5,4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 주식을 대고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 주식의 가치는 현재 5,400억이 아니라 수십조로 지금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막대한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이 종잣돈이 되었던 유배당 보험계획자들 130만 명의 유배당 보험계획자들의 몫으로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 이 문제가 이제 이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계열사의 주식 평가를 하는 방식이 지금 그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하면 시가,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증권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기타 금융기관의 모두는 전부 다 이런 시가 기준으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만 유독 시드건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보험업 감독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관련해서 본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PT를 보시면요. 우리 그 보험업법 106조에 보면은 그 보험사가 자기 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하면은 그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업 감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이 국제 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어떤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이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법적으로 저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보더라도 명확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삼성 생명하고 삼성화재의 그 사례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표 한번 보시면은 저 표를 보시면은 지금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38조 정도 되는데 이것이 3%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7.1조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드건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험업 감독 규정 입법한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하면 5.7조이기 때문에 2.42%예요.
3%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제 회계 기준과 또는 다른 금융업종으로 비교하는 그 시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34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14.6%가 돼요. 그래서 보험업법 제 106조의 근거로 해서 시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무려 11.6%를 매각해야 되는 27조 가량을 매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성화재도 밑에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면 0.36%밖에 되지 않지만 시가 기준으로 하면 6.78%가 돼서 지금 오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노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그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헌법 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그 기존에 그 좀 전에 제가 이찬지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최종구 전 그 금융위원장님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도 시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이 유배당 130만 명에 달하는 유배당 보험업자들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 주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의 자산운용 이 한도 기준할 때 그 비율할 때 그 시가 원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감독 규정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네. 보험업 감독 규정이 지금 어떤 근거 규정도 없이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다 인정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걸 고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좀 대안을 좀 만드는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